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사실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풀이했을 때 운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 오늘 저 탁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뜻, 법칙에 대한 이론이에요, 명리학은. 하늘의 뜻과 자연 법칙은 천지인이다. 명리학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음양오행론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인간에 대한 오행적 관점, 음양오행적 관점을 집어 넣으면서 현재의 명리학이 완성되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행론의 시작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변화를 관측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은나라, 하나라, 후한, 춘추 전국시대 이때에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려는 인간이 그 정착지에서 많은 부를 생산해내고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고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상 변화를 예측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추운데 씨를 뿌리면 먹지도 못하고 다 날리잖아요. 그리고 또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온다든지 뿌려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함이었어요.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잘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음양오행론을 기반으로 해서 풍수학도 씌워졌고, 지리적 특성과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바탕으로 바람은 어떻게 불고 습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를 일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궁도에다 표현해서 전략 전술, 전쟁에서의 전략 전술을 짰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손자병법이라는 거에도 나오고요. 이걸 이용해서 삼국시대를 통일하고 전쟁 기술로 사용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알려져 있는 기문둔갑이라는 그런 술법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기반은 이 음양오행론이 정립되면서 형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치를 알고 거기에 인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음양과 오행을 지금은 음양오행이라고 한 번에 붙여서 말하지만 태초의 이론은 이건 분리돼 있었어요. 음양이라는 거는 일종의 광학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디가 빛이 많이 들고 어디가 빛이 적게 들고, 왜냐면은 태양이라는 태양광은 특정한 위도, 높이에 따라서 그 빛의 어떤 반사각이나 퍼짐이나 흡수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양론으로 정리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광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양집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해가 제일 많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꾸준히,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꾸준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양집을 선호하는 거고, 북쪽에 산은 항상 그늘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북쪽면은 당연하게도 해가 약간은 남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해가 잘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기울어져 있을 때만 북쪽에 해가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이런 이치를 바탕으로 건조해야만 하는 공간, 습해야만 하는 공간, 그 다음에 따뜻해야만 하는 공간, 차가워야만 하는 공간이 분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간이 어떤 창고나 무기고나 밝아야만 잘 될 수 있는 뭔가 배우고 이런 것은 이제 동쪽에 배치하고, 건조하고 서늘하고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서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뭔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 북쪽은 어떤 교류 터이면서 외적을 막는 일종의 관문으로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 광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거기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야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발달한 게 풍수지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행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오제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어요. 오제는 여기서 이 제자가 제목 제자인데, 그냥 나무 재료 이런 거고요. 5개의 물질이 있다.
세상을 구성하는 5개의 물질이 있다라는 이런 물질론적, 실물적 의미로 처음에 오제가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또 더해진 게 오운육기라고 해서 5개의 움직임과 6개의 기운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오행론으로 발전했고, 이것들이 오늘날 명리학에서 정리된 게 이기와 사시와 24령입니다. 이기는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사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사시에는 음양의 기운에 의해 한난조습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이 기운의 변화가 각각 24개의 절기로 표현이 된다 해서 24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명리학은 음양오행은 뭐 신비한 학문 이게 아니라 각각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서로 다르게 뭔가 각자의 역할에서 발전하다가 명리학이라는 분야로 하나로 통합된 거고, 오늘날의 풍수지리학으로 또 통합된 거고, 이러한 기상의 변화는 뭘 기준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그것이 순환하는 어떤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60갑자로 그 시간의 변화를 표현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시간 개념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근데 그 기준이 뭐다? 하늘의 별이다. 그 하늘의 별을 어떤 상징물로 치환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다. 그런 거고, 여기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이 오예요. 동양에서는 오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5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이 5가지로 봤다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동양에서는 저 서양 것들과는 다르게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다. 5개를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동양의 명리학이라는 이론에서 과학이라는 현실적인 것과 뭐 이상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기이한 학문, 신비한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학술 발표회에서 원일 선생님이 벡터를 가지고 명리학을 설명했었던 것들을 찾아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명리학교 우리 원일 선생님께서 벡터, 물리학을 바탕으로 명리학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벡터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벡터 함수는 뭐냐면, 도망가지 마세요. 벡터 함수는 3개 이상의 좌표를 바탕으로 방향성, 경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힘의 방향, 뭐 에너지의 방향, 변화를 추정하고 싶은 게 이 벡터 함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로 사주팔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기 사주, 자기 생년월일을 만세력에 넣으면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자연이 앞으로 변화할 모습의 시작점을 찍는 것과 같아요. 공간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 그 경향성의 어떤 공간에 우리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전부 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주팔자가 나를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나를 추론하는 거지 사주팔자가 온전히 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제 인생 을목 없어서 조진 건가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시 공간의 한 점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자연 법칙이라는, 특히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고대인들이 계속 정리해 온 기상 변화에서 출발한 이론이 음양오행이라는 5가지의 인간 주변에 있는 사물값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론을 만들었으니 그게 음양오행이다. 그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이런 벡터 함수를 그려낼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사주를 넣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정하는 게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나라는 것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명리학인 거예요.